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굉장히 언짢아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한번 달아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9기 접수 중인데 왼쪽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영 끓였는데 어쩌죠? 20, 30대 서울 아파트 상투 잡았나? 기사를 이제 이렇게 쓰네요. 기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뭔가요? 이제 꼭지 잡았으니까 망할 거다. 얘네 잠 못 잔다. 그러니까 너네도 사지 마라. 드디어 고점이 왔다. 남이 망하고 있다. 조회 한번 해달라. 꽃이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요지가 뭔데요? 내려간다는 겁니까? 이건 또 뭐예요? 10월 서울 2030 매입 비중 4.81포인트 하락. 위축 분위기 지속 전망.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2030 매입 비중이 4.81포인트가 하락했으면 위축 분위기예요? 항상 단순한 진실을 놔두고 어렵게 얘기하죠. 눈을 가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식의 기사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 채널을 만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아마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나 그리고 한쪽으로 이제 감정에 지배당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제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시는 단계까지 갔을 텐데 이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살아. 무조건 돈 번다. 제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했나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너 또 말 바꾸는 거냐까? 아니에요. 오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른다고 제가 오르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선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기사 보고 좋아하신 분들이나 이 기사를 보고 설레하신 분들이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이 투기꾼이에요. 제가 아니라 당신이 투기꾼이라고요. 진짜 투기꾼이에요. 투기꾼들의 마인드 상태를 알려드릴까요? 이겁니다.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판다. 이런 단어 많이 있어요. 손절, 익절, 차익 실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집을 오직 가격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투기꾼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자 시장으로 넘어온 지 옛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실수요자 시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을 하면서 사자마자 오르는 거 바라지 말고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거 바라지 말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어떤 재화도 오르기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상이고요. 아파트는 아파트 해당 단지의 20% 미만, 대략 10% 정도가 로열동 로열층이에요. 요새는 좀 잘 지으니까 15%까지 늘어났다고 쳐요. 그럼 걔네는 비싸게 팔릴 것이고 1층, 꼭대기층, 비인기 로열 동호수는 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완전 맛이 가서 계속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요. 여러분 예전에 하락기 때 영상 찾아보세요. 하락기 때 이런 기사 찾아보시면은 서울은 2010, 11, 12, 13, 14 요맘때쯤 찾아보시면 이런 기사 필요도 없어요. 이런 기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려간다요. 더 내려갔다. 몇 프로 내려갔다. 지금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요게 정상이라고요. 제발 정상적인 현상을 가지고 선동하지 마세요. 투기꾼 마인드를 가지고 선동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실수요자 분들이 이 집을 살 때 시세가 무조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그거는 당신과 여러분의 생각이고 지금 잡을 사시는 분들은 전세를 못 구하고 월세를 못 구하고 대출도 안 돼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 용기를 내서 내 집 한 칸 마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린다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기사를 쓰세요. 서울 아파트 요번 주 몇 프로 하락. 쉽잖아요. 강남구 0.3% 하락. 요번 한 달 동안에 매주 0.2%씩 하락해서 총 0.8% 하락. 아크루 리오파크 42억 찍은 다음에 32억으로 지속적으로 거래. 이거 쓰세요. 서울 아파트 하락한다고 쓰시라니까요. 상관없어요, 저. 관심도 없고요. 시장에 맞춰서 활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김포 아파트가 지금 한 달 동안에 KB 시계열 기준으로 1.2%가 빠졌다. 한 3억 하던 아파트가 2억 5천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호가도 2억 5천이다. 매물이 널려 있다. 전세도 널려 있다. 이렇게 기사 쓰세요. 못 쓰시겠죠? 왜? 그거는 책임을 못 지니까.
왜? 팩트가 아니거든요. 이건 책임질 수 있죠. 뭐 연끌 했는데 어쩌죠?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뭐 어떡해요? 상관없지. 여러분 이게 계속 내려갈 것 같으세요?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내려갈 것 같으세요? 물어봤을 때 스스로 답변을 하실 테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감정에 휘말리는 거예요. 내려가나? 올라가나? 제가 내려간다는데? 제가 내려간다는? 제가 올라간다는데? 저 같은 유튜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조회수가 더 잘 나와요. 그런 사람 지금 밖에 널렸잖아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완전히 정반대의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받고 계속 조회수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치 되면 저 같은 유튜버들은 눈치를 채요. 아, 이게 정말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만들어내면 되는구나. 저요, 통계 같은 거 인용하고 어떤 현상 인용하면은 글이나 말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교에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안 합니다. 왜? 내가 거지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을 산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른들께 물어보세요. 100% 정상입니다. 어떻게 최고가에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내려가고 싶다는 얘기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쓰면서 조회수를 빨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거짓 정보는 아니에요. 인정할게요. 거짓 정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을 분석하고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왜곡된 시선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가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단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올라가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아주 정상적인 사건을 가지고 기사를 불안감 조성을 위해서 만든다면 저는 이 좋은 기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내려가면, 하락하면 하락한다고 대서특필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시는 게 하락하면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나고 뭐 저 같은 사람이 큰일이 나는 줄 아는데 대단히 큰 착각이세요.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자꾸 언론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써요. 계속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고 못 사게 하고 수요가 눌리고. 맞아요. 지금 거래 안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거래가 안 되는 거 맞는데 원래 이래요, 여러분. 거래가 됐다 안 됐다 하고요. 올랐다 내렸다 해요.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이 미친 시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차라리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시장이 왜 미쳐 날뛰는지 분석하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100배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만 보시면서 이제 내려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다, 오른다 내린다 얘기를 쏙 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인생에 좋지가 않아요. 이런 자극적인 기사는 여러분의 흥미를 끌 뿐이지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등에 도움도 되지 않고 실력을 올려주지 않아요. 자,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런데요? 그럼 20, 30대가 서울 아파트 상투를 잡았다. 좋아요. 그럼 왜 그런데요? 왜 이제 상투를 잡은 건데요? 이유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대답을 해봅시다. 아크로 리버파크가 40억에 왜 팔렸습니까? 이거랑 다를 바 없는 질문이에요. 결과잖아요. 20, 30대가 상투를 잡았다면서 얘네가 이미 집을 샀는데 뭐 매입 비중이 줄었대요. 결과죠. 그럼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설명을 못 하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40억 찍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이건 왜 그러냐고요? 대출 규제를 하니까 집을 못 사잖아요. 지금 집을 살 수요가 있는데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못 사죠. 그럼 최고가보다 낮은 거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집을 살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뒤로 밀린 거예요? 뒤로 밀린 거죠. 그럼 당분간 이렇겠죠. 근데 밀렸던 수요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수요가 왜 돌아오냐고요? 여러분 집 없으세요? 다 집이 있으시죠? 집이 필요하다니까요? 주택은 여러분 그냥 강제 참여예요. 필수제예요. 월세, 전세, 매매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100%예요. 길거리에서 잘 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수요를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수요를 뒤로 밀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밀까요? 대선까지 밀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걸 돕는 걸 내보내셔야지 그냥 자극적으로 어디가 내려간다. 그리고 이거는 전 이해도 못하겠고 솔직히 제가 뭐 분석할 가치도 없는 기사예요. 당분간 이럴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말고도
항상 부동산 시장은 통계를 찾으면은 신고가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가 돼요. 여러분, 신고가는 로얄동 로얄층 수만큼 나오는 게 맞아요. 어떤 단지의 로얄동 로얄층이 10%면은 10%가 신고가가 나오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90%는 신고가가 아니에요. 신고가가 찍힌 다음에 무조건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야 돼요. 로얄동 로얄층이 10%죠. 걔 팔린 다음에 90% 중에 팔릴 확률이 높으니까 신고가 찍고 좀 낮게 거래되다가 신고가 찍고 좀 낮게 거래되다가 이게 맞는데 지금 지난 시장은 신고가잖아요. 이거는 제가 본 적도 없는 미쳐 날뛰는 시장이에요. 거기서 그나마 요새 조금 정상으로 돌아온 걸 가지고 마치 폭락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은 마음에 쓴다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사를 맞게 읽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락이 되잖아요. 하락이 되면 하락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 하락을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으면 이유를 모르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항상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의도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어요. 불안감 조성입니까? 그 불안감 조성하는 건 좋아요. 그럼 뭐예요? 월세 살라고요? 전세 살라고요? 원하는 게 뭔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월세 전세가 안정이 안 되고 이대로 가면 더더욱 집 사기 어려워지니까 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